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에 관련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엄청난 비용 부담을 더 이상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2022년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연간 8,159억 원이며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간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면서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 연 12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2만 원을 다 소진하면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해당 공약의 골자입니다.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지하철 무임승차 내용은 해년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원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를 하고 연 12만 원의 버스, 택시, 지하철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공약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약에 대해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2014년 현재 지자체 노인교통비 무료 정책들과 6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지자체 정책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자체 정책 정보, 건강지원금 정보, 공공 일자리 정보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1월부터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많이 생겨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당뇨 고혈압 지원금이 있는데 요거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1월달 월 최대 250만 원 지급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차분히 끝까지 봐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서울 중구는 중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료를 제공합니다. 작년보다 월 1만 원 오른 금액이고요. 쉽게 말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죠.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동주민센터 가셔서 요거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군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연간 16만 원 지원하는데요. 1월 15일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요.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니 지정 일자에 신분증, GPS카드, 농협통장 지참해서 지역 내 농축협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면 이용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요.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16만원 지원받습니다. 인천시 동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 상하반기 각각 6만원 상당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합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사용은 지역 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인제구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1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즉 버스비가 무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를 받으면 매월 30회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 반장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암구는 국내버스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속초시도 3월 2일부터는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를 월 10회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가시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부터 하시고 카드 받으시면 3월 2일부터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가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대 8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건강생활 개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관리형을 신청하시면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 가능하신데요. 이걸 작년에는 어르신분들이 왜 몰랐냐면 시범사업 지역이 굉장히 적어서 제도가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알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이 적어
적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에 시범사업 지역이 109개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시범 지역에 사시면 해당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 모든 시범지역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 군, 구까지 모두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역에 사시면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그리고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까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은 대전의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시와 음성군,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의 경우는 광주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대구, 부산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가 있고요.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덕군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북구에서 받을 수 있네요. 강원도는 원주, 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지병을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만약에 이용을 해보시고 해당 제도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이시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신 상태에서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네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만약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 만성의료관리 시범사업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는 시, 군, 구 동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 군, 구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이 1차 만성 의료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가셔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가 되신 분들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연 8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먼저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서 병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이 해당 질병 분야에 관해서는 경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개인별 케어 플랜 수립을 해줘서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은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내 몸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도 신청을 하시면 연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걷거나 상담만 잘해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최대 250만 원 정도 받는 정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자리이고 중장년이나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라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연초에 모집을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고요. 움직이는데 문제 없으시면 중장년 시니어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좋을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번 일자리는 경력도 안 보고 학력, 자격증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전국 모집 인원 중 33.7%가 65세 이상이었고 42.3%가 55세 이상이었다고 하니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평균 연령은 61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집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신청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공공정부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일자리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일자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따라서 오늘은 해당 일자리의 급여, 하는 일, 일자리 정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우리나라의 국토는 70% 이상이 다들 아시다시피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관리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산불 관리나 산림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원 등을 대량 인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다니시거나 산 근처 사시거나 농촌에 사신다면 이런 산불 관련 예방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자리를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자리가 현재 1월 초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건이나 근무 요건, 그리고 급여 등은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 기성동의 산불감시원 일자리는 일당 약 88,000원을 지급하고 일부에게는 추가로 3,000원의 유류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구자읍의 산불감시원은 일당 91,000원 정도로 시급이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9만 원 이상 급여를 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 달 급여 계산을 할 경우 최대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시급만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일당 7만 8천 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나 근무 조건은 각각 다르고요. 신청 기간은 1월 초에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이 모집 시기가 굉장히 짧으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신청 방법 꼭 숙지하셔서 꼭 한번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고요. 하는 일은 주민등록지역 인근의 산불 예방 활동, 불피우기 행위 계도 단속, 산불 예방 홍보, 산불 초기 단계 방화선 구축,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일을 하고요. 응시 자격은 상시 근무가 가능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하면 우대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등진 펌프 착용 후 1km를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체력 검정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과정이나 선발 과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지역별로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대략적으로 전반기 4, 5개월 전후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하는 일이 산불 관련 감시, 산불 방지 보조 등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부담이 없거나 자연 속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검색하셔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거주하시는 곳 시군구청, 환경위생과나 산림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국 산림 관련 일자리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정정보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채용 정보를 찾아서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모집 등의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더 편하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등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 관련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일자리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 산림청에 들어오셔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도 되게 다양한 일자리가 1월 초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일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불 감시단과 산불 예방 진화대 일자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연말 연초에 짧은 기간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 공공 일자리를 놓치신 분들이나 해당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산이나 숲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산불 관련 일자리는 중장년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시는 일자리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뽑으며 미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새로운 정보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는 트렌드 라디오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1시간 전후 정도 일을 하고 수당 4만원 받는 일자리인 2014년 이야기 할머니 소식인데요. 현재 선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56세 이상 분들이 신청 가능해서 중장년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고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하는 일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의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수당이 4만원인 점이 큰 특징이죠. 그래서 수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일자리의 경우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이번 2014년 선발 인원은 500명 정도 전국에서 선발을 하고요. 각 지역별로 선발 인원이 다르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여성으로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68년 12월 31일 출생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지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방문 접수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접수는 네이버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원하기라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 지원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름다운 이야기 모집 일정 등 간단한 소개 내용이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첨부 파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공고문과 개인정보 동의서가 보일 겁니다. 이거 정독하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접수하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접수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잘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하기 옆 버튼에 이야기 할머니 지원 방법 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신청하는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려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수는 한국국악진흥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방문 접수는 이야기 할머니 서울사무소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세 주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일단 서류 전형 발표가 3월 4일에 있을 거고요. 면접 전형이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 교육과정은 4월에서 10월달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대사항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 지역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화면에 표를 보시면 선발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선발 제외 지역을 필수적으로 봐주시고요. 여기 표에 선발 제외 지역으로 나온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교육은 6회로 참석 수당이 1회 3만 원이 나오고요. 현장 실습 교육 참석 수당이
1회 3만 원씩,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주에 2, 3회씩 활동하며 1회 활동비가 4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달에 40만 원 전후로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수당도 괜찮지만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개념에 좋은 일이니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공고를 꼼꼼히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2014년 이야기 할머니 정책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